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7대 종단에 우리 협력을 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 전체 지구 문제를 들으셨고, 이제 올해는 생활 속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과 국민의 탄소 중립 실천.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했냐면은 여러분들 종교인이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여러 탄소 중립 실천을 하시지만은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을 정부는 계획을 했고 또 정부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바로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초지자체 조금 제 주변의 사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있는 수성구라는 기초지자체의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에서 좀 아마 참고를 하시고, 오늘 우리 종단 대표님들께서도 실천 다짐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 국가 탄소 중립, 이 내용이 글자가 좀 많아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어요. 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는 건 좋은데 실천이 되느냐, 그건 별개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 어려운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런 데다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2021년에 원래 당초의 계획에는 26.3%,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26.3%에서 바로 4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이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도출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40%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NDC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탄소 중립이냐 녹색 성장이냐, 이게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탄소 중립만 할 거냐,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외에 녹색 성장은 없나, 우리는 성장 없이 탄소 중립만 가면 되냐, 그거에 대한 갈등이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합의를 해서 탄소 중립도 하고 녹색 성장도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계획은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인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탄소 중립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산업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했죠.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우리가 안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는 기후 위기, 이제 올해도 엄청나게 덥고 또 할 텐데 기후 위기에 이제는 기후 재난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종교인이든 아니면 뭐 종교인이 아니든 모든 우리 지구의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네 가지를 설정을 할 때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같이 가자,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하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하자, 그 다음에 능동적인 탄소 중립을 하자 해서 10개 분야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슈가. 자, 이건 다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러 탄소 중립의 책임과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자, 전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충남의 발전소, 예를 들어서 그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아요. 발전소 문 닫으면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해관계자들 하시는 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나 몰라 합니까? 바뀌죠. 그 바뀌는 부분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전환하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함께하는 탄소 중립, 여러 우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범국민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지방이 중심된다. 지방이라고 하면 제가 온 대구도 지방이고 서울도 지방입니다. 국가가 아닌 지방이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근로자와 고용 안정, 기업 혁신 성장, 산업 일자리 전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숫자가 나와서 불편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막연하게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참 뜬구름 잡고 물새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뭐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젠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얼마냐? 저기 2018년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2, 3년 늦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전환이라는 게 에너지 발전입니다. 저기가 40% 정도 되고 산업이 40%예요. 80%예요. 그다음 건물과 수송이 나오는 게 5%, 10%. 그래서 95%가 전환 산업 건물 수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 분야에 국가가 집중합니다. 국가는. 그래서 전환 산업 분야에 국가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배출을 하지만, 그러니까 감축을 하지만 이게는 2030년까지고 2050년까지는 그러면은 감축을 하면은 저기에 있는 전환 산업은 제로가 되느냐? 절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 수송에서도 절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흡수와 CCUS, 그러니까 탄소를 잡고 이용하는 겁니다. 저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이 종교분들이나 또는 이런 단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 감축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어야지 감축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다음 주제도 흡수원인데, 그런데 보면은 이 흡수량이 2018년에는 그러니까 4,100만 톤을 흡수되는데 2030년 가니까 이상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요? 흡수량이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후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산림의 노후화라든가 개발에 의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게 전망되고 있는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라든지 산업 부분,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건물 부분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제로 에너지라든가 그린 리모델링, 우리가 지금 2022년에 겨우 2,950건입니다. 제로 에너지나 그린 리모델링이 73,000건인데 저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택에서 강하게 이것을 그러니까는 리딩해 가지고 앞으로 4만 7천 건이라든지 160만 건을 이렇게 건물에
그린화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국민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판매할 때도 이런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송 부분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죠. 이동 부분도 다양하게 우리가 무공해차 전환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를 이게 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그러니까 이것도 내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 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느려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나 지자체가 할 거는 교통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교통 수요 응답형 교통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차가 계속 사람이 없는데도 달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면 바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유 자동차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스마트화된 교통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축수산이나 폐기물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부분, 이 수소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수소의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수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미지의 부분이 많아서 고온 고압이고 폭발성이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 수소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수소 기술적으로 이제 수소를 많이 수소 자동차도 있고 앞으로 수소 충전소도 생겨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소 충전소 들어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수소 폭탄이라 그래요. 이런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괴담화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새로운 흡수원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오늘 사업하신 오늘 우리 7대 종단에서 새로운 사업 얘기하셨던 이 새로운 흡수원을 확대하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감축입니다. 제가 그 국제 감축은 우리나라에서 다 감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도 산업을 하고 뭔가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다 감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축량을 해외에서 기여해서 감축시키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종교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일본에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의 감축을 해외에 사업을 해서 감축량을 인정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확산을 위해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여기 있죠. 제가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 작년에 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이제 대구의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7개 지자체의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국가의 계획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체계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구청 단위도 기초지자체까지도 앞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관심을 나눠서 탄소 중립 센터하고 협업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특히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인식이고 그래서 상방향 소통 플랫폼이라든지 관련 인센티브를 높이고 범국민 실천 운동을 높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 협력에서 이 P4G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중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관련한 사업들을 해외에 기업하고 여러 단체들이 가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국가 계획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이제 올해 4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좀 이 강력하게 하자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산업체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지자체 이 팔공산을 이 앞쪽에 팔공산 이렇게 산이 둘러싸 있는 대구 분지 대구에 지금 엄청 덥고 있습니다. 제가 더운데 올라왔는데 이 250만이 사는 이 도시에 이제 탄소 중립을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 도시가 산업은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제가 산업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대구라는 도시는 문화 도시입니다. 문화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고, 그리고 산업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산업의 발상지, 삼성이나 또는 또 새로운 자동차, 기계, 금속 뭐 이런 부분에 그 우리 현대자동차랑 이렇게 연계해서 2차, 3차 밴드를 하는 업종이 주가 되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울산이나 여기하고 연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산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물 산업이나 미래 자동차, 의료, 에너지, 로봇, 스마트 시티 뭐 대부분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 산업도 탄소 중립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탄소 중립을 그 계획을 할 때 30%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게 배출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정확한 배출량이 조사돼야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이제 요즘엔 척추나 아프면은 MRI라는 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다 찍죠. 찍으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 대구는 이제 900만 이게 이제 직접 배출, 대구의 직접 배출량이고, 간접 배출량이 문제인데 다 전기로 쓰니까 1990년에 143만에서 이제 2018년엔 762만으로 간접 배출하는 말이 이제 좀 어렵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배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은 배출되는 건 직접 배출인데, 이 전기는 어디서 발전해서 오잖아요. 그럼 발전소에서 멀리 발전해서 오는 거기에서 에너지가는 태워서 배출이 되면 그건 간접 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화, 이제 청정 에너지라고 하니까 전기화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 배출보다 간접 배출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는 이제 아까도 에너지 쪽 이제가는 발전이라든지 산업이 거의 80%인데, 하나 이제 이게 서울 다르고 다 대구 다른데, 대구는 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특히 수송, 그러니까 자동차나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 수단이 40%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대구에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이라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게 90%예요. 거기서 90%를 안 하면은 탄소 중립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충남인도 마찬가지고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무 대책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날 거다. 지금 이렇게 배출량은 우리가 멈출 수 없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2010년에 이제 제가 수립을 해서 시장님 모시고 모든 시민 대표님들 모셔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는 이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동원해서 탄소 중립을 하지만 이 지자체나 이 국가가 많이 단독에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국가 계획도 앞에 이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계획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지향하자. 대구가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목표를, 이제 제가 생활 속의 실천인데 뭐 목표냐라고 하시지만, 목표가 없이 내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의 목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제 하루에 어떤 공부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세웠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집에도 그렇고 내 목표가 다 있듯이 앞으로 조금 계획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목표 없으면 이게 어디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생활 속의 실천을 여러 종단 대표님들이 이제 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대구가 당연히 국가가 2050년에 배출 제로니까 대구도 배출 제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배출 제로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흡수를 합쳐서 이제 해가 흡수가 됐기 때문에 배출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2030년에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5%를 감축하겠다. 국가 감축량이 40%인데 대구 감축량은 더 나가서 5%를 더해서 40%를 감축을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우리가 국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NDC 40%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라는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45%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들은 국가 감축량보다 적게 하면은 이거 폼이 안 나죠. 그러니까 45%를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폼이 중요합니까? 45%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안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머리가 아파요. 이게 45% 감축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45%를 감축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축을 할 때도 좀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녹색 성장을 저는 어렸을 때 보면 탄소 중립도 센터장이지만 녹색 성장을 제일 앞에 뒀어요. 기술 개발과 이런 부분에서 탄소 중립도 하면서 우리가 삶이 나아지는 어떤 성장을 하자 이런 부분을 앞에 뒀고요. 생활문화, 자원선순환, 그다음 저탄소 네트, 산업구조 혁신,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그린 시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이게 시민분들 앞에 이거 해도 아마 저도 잘 까먹을 것 같아요. 8개 이거 다 기억하면 다 못 기억하는데 이렇게 8개 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자.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구가 이제 권 시장님이 이제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나서 진행하다가 사실 감축량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홍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홍 시장 하면 아시죠? 홍준표 시장님, 예, 대구의 시장님. 태양광 공장에다가 이 모든 지붕을 다 3조 원을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요. 3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장에다가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 뭐 삼공단, 뭐 공단 전체를 다 이 태양광을 다 덮고 거기에 이제 태양광을 덮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에 노후됐던 슬레이트도 걷어주고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 나 우리 공장 건드리는 거 싫어. 자, 이거 어떻게 설득하죠? 지금 그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뭐 선언은 좋죠. 근데 들어가 보면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 지붕 뜯는 거 싫어. 그리고 뭔가 국가가 뭔가 사업을 해보면 내 자유가 없어져.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렇게 되고요. 탄소 중립 8개 이제 쭉 전략을 하면서 핵심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서 저런 아까 그랜드 솔라 저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중수도를 도입한다든지 많은 핵심 사업을 들고 나와서 국가 지원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걷은 걸 가지고 그 사업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실천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사업하는지 내가 탄소 중립을 기여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대구 시민인데 어떤 걸 하는지 이해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공장에 있으면은 공장에서 종업원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양광 지붕 저게 뭔지 이해하시란 말이죠. 그럼 종교를 하시든 아니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힘이 되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시장님이나 뭐 저나 일부 사람만 해갖고 될 일이 안 됩니다. 이래갖고 2050년이 아니라 2050년 그러니까 2030년에 일단 우선은 이거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계속 지금도 정가 추세에 있는데 정가 추세 내지는 지금은 뭐 이걸 추세를 보면은 배출량 추세 여기 지금 뭐 보면은 답보 상태.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배출이 안 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체가 됐었지만은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활동이 늘어나면 이제 이것이 여기서 45% 2030년 40년 감축하는 게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감축시켜야 되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자기 실천도 하고 여기에 정말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2030년, 40년, 50년까지
급격한 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2030년에 그러니까는 45% 감축에다가 70% 100% 이게 지금 10년밖에 안 돼요. 불과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 안에 이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계획이 과연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구는 이제 이렇게 건물이나 녹색 교통 이런 쪽에 배출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교통 수단 쪽에 감축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분야별로 8개 분야별로 핵심 사업들을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한 기업의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서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만들어서 좀 합리적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해외 인재 양성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소개하고요. 거기 속에 이게 이제 뭐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 이게 산정이 어려운 게 또 있는데 산출이 가능한 양을 최대한 우리가 도출을 해서 2050년까지 이것들이 얼마나 감축이 될 것인가를 정량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문화 확산에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맞지만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공감대를 하고 제로 웨이스트 생활 실천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뭐 이런 사업들 여기서 이제 하고 세부 사업들을 생활 속에 대구도 생활 속에 녹색 환경 운동 실천이라는 사업들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이 사업들이 들어가면 예산이 다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나 조직화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에 이 수소 매립장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음식물을 많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된 매립장에는 우리가 메탄가스, 그러니까 매캐한 냄새는 메탄가스나 이런 게 나오는데 꽤 오래 전부터 묻었기 때문에 그 메탄가스를 나오는 것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탄가스나 이 수소를 자원으로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지자체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거예요. 업사이클링 잘 아시죠? 이게 이제 그 에너지나 그러니까 디자인을 입혀서 우리가 이 자동차 하나 예시인데 자동차 앞에 이 앞부분을 저렇게 소파로 쓰는 디자인을 입혀서 뭐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건데 옷을 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이런 촉진 운동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 사업들 우리가 이게 이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게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탄소 그린숲 저탄소 네트 그러니까 탄소 거물을 만들자 저탄소 거물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장명을 했어요. 제가 네트를 건들자 이렇게 해서 탄소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숲을 해서 잡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숲이 이제 앞에 다음 교수님도 뭐 아마 발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숲의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갈수록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섭수량이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령화된 나무들은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 속에서 하게 되면은 작물 재배를 하면은 탄소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까운데 이제 멀리서 우리가 갖고 오면은 뭐 호주에서 소고기를 사온다든가 또는 뭐 멀리서 뭐 물론 한 번씩 먹으면 좋은데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수송을 하면 다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대구는 가까운 거리에 뭐가 음식이 있냐면은 연근이 있어요. 연근을 많이 먹으면 대구 사람들은 연근을 많이 먹으면 연근을 먹으면은 이게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농업, 도시농업도 하고 이 도시농업도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 도시농업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환경 개선, 시민 휴식 공간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산업입니다. 산업 구조도 R200 그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100% R200 우리 대선에서 우리 R200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R200을 만약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R200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CF100이라는 R200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
원전 에너지까지 해서 이제 CF100으로 바뀌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수소 산업 클러스터, 수소 관련한 여러 가지 수소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하는 가공하는 여러 가지 산업을 우리가 산업화하자. 그 다음에 녹색 산업의 어떤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자. 녹색 매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당근 마켓이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특정 뭐 제가 이걸 선전하는 건 아니고 요즘 그런 걸 하면 많이 이용하면은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탄소 중립에.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여기 제가 표시해놨는데 ESG 경영, 환경과 소셜과 거버넌스, 그러니까는 이런 지배 경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하는 ESG를 하면서 탄소 중립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이 공장에 지금 이 자세한 기사는 참고하시고요. 이게 원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다음에 에너지 그린 에너지 전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좀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물 쪽에 이제 에너지 쪽의 부분에서 이 도시형 에너지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도시 에너지 자족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 지금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고 에너지가 대형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부분을 묶어 가지고 에너지 자족은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라 해서 태양광 사실 지금 태양광은 한전에 파는 게 좋아요. 한전에 파는 게 이득인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미래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한전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에서 그 지역 단위의 마을 단위에서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다 이렇게 발효시켜서 에너지 만들고 다양해서 에너지 독립을 해 나가야 돼.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그 많이 좀 기술적인 지원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공공의 아리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은 시민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시민 햇빛 발전소. 대구가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지만은 시민 햇빛 발전소가 여기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이냐 공공이냐인데 이 모델은 지금 광주광역시랑 대구시랑 지자체 단위에서 시도를 했던 건데 이게 좀 사실은 좀 답보 상태긴 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협력해서 서로가 벤치마킹하고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광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사업 시민들한테 광주가 사실은 대구보다 더 시민들이 협동이 되고 시민들과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운동이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저도 가서 벤치마킹했어요. 배워왔어요. 광주 시민들한테 가서 배워왔어요. 배워와서 대구도 탄소 중립 광주는 에너지 전환 마을을 이름을 쓰고 이제 저는 여기 와서 탄소 중립 전환 마을 이렇게 주창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다 있으신데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정보화해서 내가 하루하루 걷는 거 요즘 걸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 게 있죠. 걷는다든지 또는 자전거 탄다든지 뭐 또는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포인트화 시켜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 햇빛 발전을 하고 연결을 하는 이런 이제 그 포인트화해서 햇빛 발전과 소비를 하는 운동 이런 걸 지금 시스템화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확대하자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구가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시민 햇빛 발전이 굉장히 좀 빨리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송못 혹시 수송못 아세요? 대구에 오셨으면 수송못은 한 번씩 꼭 오셔야 되는데 대구 분도 여기 있을 거니까 수송못 이제 여기에 이제 1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송못 1호를 했는데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수송구청장님이 이걸 옮겨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렇죠? 구청장님은 시민들이 수송못 앞에서 많이 행사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되시면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저도 속에 사진 속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여기 지금 앞에는 우리 꽤 일찍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조현영 시장님인지 뭐 아마 이렇게 앞에 있을 텐데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하는데, 시민들이 해서 이거를 지금 햇빛 발전을 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고 펀드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펀드는 해서 이제 장기간에, 저도 지금 한 2년 됐는데 별로 돈 못 벌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조합원이 되고 그다음에 펀드 가입을 했고 주변 사람한테 또 진짜 하는데 조금 이게 커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햇빛 발전이 좀 규모가 커지는 그런, 이제 여기는 제 이름이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글자가 적어갖고 죄송합니다. 뭐 그 책에는 제 이름이 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자, 이게 자동차도 이제 이게 수소차냐 뭐 전기차냐, 앞으로 여러분들 수소차 전기차 이제 앞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소차가 좋은지 전기차가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소가 많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힘이 센 게 수소가, 트럭이나 버스가 이제 수소가 아마 많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전기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하는, 이 O가 아니고 PM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인데, 자, 이게 뭐 킥보드, 전동 킥보드 뭐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자전거, 요즘 보면은 특정 회사들이 엄청나게 길거리 가면 많이 좀 있어요.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심취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호대를 너무 많이 착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스마트 킥보드를 타보셨어요? 킥보드 타보셨어요? 킥보드 저도, 근데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킥보드는 그냥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고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1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좀 하고 해서 가까운 거리는 좀 아주 가까운 건 걸어가고, 그래도 좀 멀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구에서 동대구역 갈 때 제가 이제 이 사무실이 걸어가는 정도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워서 킥보드를 탈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요렇게 좀 이렇게 그 자전거나 이렇게 하면 가까운데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행 교통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은 가능하면은 걸어서 다니자. 대구는 중앙로라는 게 있고 서울에도 뭐 종로나 뭐 이렇게 큰 도심들이 있는데, 대구도 굉장히 이게 좀 공격적으로 했어요.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저 버스만 다니고 자가용 못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대중교통 전용 지구인데 전국적으로, 하여튼 대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먼저 한 게 좀 있어요. 저것도 버스만 다니고 이게 이제 자동차를 못 다니겠어요. 자동차가 못 오게 시내에 오니까 차를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차를 못 가져오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하고 걸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걷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약간 오늘 좀 불안한 게 몸살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오다가 엄청 불안한데 좀 걸으면서 그렇게 좀 걷다 보니까 좀 살아났습니다. 이제 오기 전까지는 거의 제가 좀 초조금이었어요. 자, 걷자 이런 겁니다. 가능하면 걸으면은 다시 몸이 원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 속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건물을 그린화하고, 이것도 내 생활 속에 내가 그린화하는 건 관심을 가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구는 캠퍼스, 대학이 또 이제 경북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무적이고, 가는데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큰 그 부분인데 15분 도시예요. 이게 이제 15분이라는 말은 딱 그대로는 아닌데, 이게 파리가 이제 이달고 시장님이 15분 도시라는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15분 안에 자전거나 보행을 해서 15분 하는 동안에 내가 15분 정도 거리에 통학을 하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는 근무지가 있고 애들이 이제 학교가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가용이나 대형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도시 속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사실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들은 뭐 그건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도시 계획을 바꿔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까운데 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그렇게 도시 계획을 바꾸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도시 계획을 하는데 내가 주변에서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은 곤란하잖아요. 우리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고, 우리 주변에 도시가 주변에 이렇게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좀 가지자 이겁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애도 학교도 다니고 내가 여기 지금 출근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M분 도시, 15분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특히 여기 저는 물 전공이에요. 저는 이제 수처리 전공인데 특히 여기에 물 제이용 우리가 큰 도시에 앞으로 우리 서울이 지금 이게 급격하게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저는 이제 공부는 서울에서도 좀 했습니다. 대구 촌놈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집사람도 서울 사람 만났어요. 제가 저 신림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연애를 하고. 그래서 서울은 너무 급격히 도시를 개발해서 이게 하수 처리장이 너무 크고 다 몰려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 주변에 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물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물의 도시가 되도록. 그 대구는 물의 도시잖아요. 대구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물 전공이니까 우리 주현식 회장님도 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 수성구 이게 이제 수성구도 제가 이제 시간 관계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 수성구도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국가나 이게 대구시 광역지자체도 그렇지만 수성구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이거예요. 분야별로. 그러면 나는 이제 국가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고 수성 구민이죠. 그러니까 다 봐야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국가가 이제 우리가 예산이고 내 세금이 나와서 사업하는 거 관심 가지면은 굉장히 이 소형 예를 들어 여기 소형 태양광도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소형 태양광은 우리 아파트 라인에는 저만 쓰고 있는데 이게 소형 태양광이 얼마나 지금 이게 좀 효과가 발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모니터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제대로 보급하고 확대하자. 뭐 이거는 제가 사업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수성구의 이제 구청장님이 굉장히 이 도시 그린, 도시 녹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옥상 녹화나 담벼락 가드닝 이거 굉장히 하고 있어요. 수성구에 오시면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 앞으로 사업이 많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해용기 세척센터 이제 우리가 행사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오늘도 텀블러 이렇게 좀 주시는데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세척센터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 해가지고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알맹이만 쓸 수 있는 거 알맹 상점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이런 거 지금 많이 지금 하다가 기업들이 하다가 다 기업이 아니고 가게가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시민들이 안 사주니까 독일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하라 그러는데 나는 용기 내서 했어요. 내 돈 들여가 자본 들여가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탄소 중립 안 할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자, 이 로컬 푸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도시도 제로 에너지 건축, 특히 건축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교통, 녹색 교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행으로 많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 분담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하나의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환경부가 이 시민들이 실천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분은 엄청 실천하겠다고 오셨는데 실천 안 하니까 돈을 들여갖고 이거를 사람을 또 붙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흡수원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합니까? 여기 보면은 배출 흡수원을 파악하고 생활 실천에 통해서 저감량을 이게 다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천 프로그램을 에너지 자원 순환 소비 수송 흡수원 여기는 산업이 없어요. 비산업 부분에 이게 단체가 같이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으로 하는데 이제 시가 역할은 사업 전체 운영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저도 여기 참여도 하고 있지만은 지역에 그래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돼서 하고 있는 사회 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주관이 돼서 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전기수도 가스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공동체가 이제 뒤에 가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파트가 많죠 이제는 도시에. 근데 이제 뭐 이 주거 그러니까 뭡니까 단독주택들. 그러니까 도시는 동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뭐 이게 공동체라는 게 잘 없어가지고 서울도 그렇죠. 대구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공동체라는 게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면 이제 뒤에 가서 소개했지만 종교단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종교단체,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이제 이런 뭐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천하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가 추가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대구시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제 이렇게 직접 관리해야 될 공동체가 하는 데에 활동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교육을 하고 배출량 산정하고 목표를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 우리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리더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술 여러 가지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활동가를 우리가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고 참여 공동체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가를 교육을 해서 파견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사업 대상은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나 종교 단체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천 계획을 어떤 걸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실천 계획을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해서 하는데 우선은 내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우리 단체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건 자세한 거는 소개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고 이제 성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순환고리로 실천하고 다시 반성하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천이 제대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는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배출은 전력, 가스, 수도,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내가 통근하는 거, 출장 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녹지라든가 가로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이 배출이 되고 흡수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장기로 해요. 이게 단기가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죠? 3년 정도 장기로 해야죠. 원래만 이게 상황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3년 정도의 장기 사업, 장기적으로 보고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환경부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면은 인식 개선, 생활 실천, 효율 개선이 이게 이제 이런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다양해요. 인식 개선이 오늘 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인식 개선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라든가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 캠페인이에요. 여기 우리 대구에 매거는 타종식 하는 여기 이제 국제보상공원에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기 출퇴근 캠페인. 그런데 시민들한테 자전거 탑시다 출퇴근 캠페인 하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많이 좀 인식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엄청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실천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도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물을 받아두자. 물도 받아둬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빗물을 받아두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탄소 식단, 그죠? 우리 동네, 우리 가까운 데의 식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대중교통 내가 늘 하기는 불편하면은 대중교통 이용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벌써 여기 해도 한 6, 70가지 잘 소개됐는데 이거 일일이 좀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하면 되고 내가 이제 이런 공동체 단체면은 이 중에서도 이제 뭔가를 사업화를 좀 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리필 스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 LED 교체 뭐 이런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구의 이 사례인데 이건 뭐 신문에 났으니까 실명이 나와 있지만은 신문이 났으니까 그냥 여기 소개할게요. 10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종교시설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또는 종교단체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만들어 가지고 이 가방 이게 왼쪽 그다음 중간께 이게 안에 이 속지인데 제 와이셔츠를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거 제일 끝머리는 제 딸내미가 들고 탄다고 청바지를 해가 하는데 저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서 좀 별로 사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좀 그런데 좀 만들어주기 기대하면서 요런 생활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